자, 영화 매트릭스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짜란 것이 뭐지? 만약 보고 듣는 것이 진짜라면 진짜는 그저 뇌가 받아들이는 정기적 신호에 불과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와 같은 공장의 풍경은 미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대체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디지털 세계의 영역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실제 만남보다 SNS를 통한 삶의 공유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일 등 많은 것들이 디지털 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진 지경까지 왔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여행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사진으로 남겨서 SNS에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What is the Matrix? Control. Built to keep us under control. As long as the Matrix exists, the human race will never be free. Do you believe in fate? You're going to see the future. Why? Because you're the one. Quintessential human delusion, simultaneously the source of your greatest strength and your greatest weakness. Everything good has a beginning. I'm in. What if tomorrow the war begins? Isn't that what others? 워셔스키 자매, 원래는 형제였는데 한 명이 수술을 해서 남매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두 명 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해서 트랜스젠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워셔스키 자매가 만든 영화 매트릭스는 디지털 세계가 아날로그 세계를 완전히 대체한 삶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나 과학자, 영화 비평가와 대중 등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 매트릭스는 인문학적 베이스 위에 과학적인 상상력을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고, 게다가 영화적 완성도까지 뛰어난 보기 드문 수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적도 드물 것입니다. 이 영화는 해커로 살아가는 주인공 네오가 매트릭스의 감옥에서 세계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구하는 많은 히어로 영화가 있지만 세계를
매트릭스라고 하는 디지털 세계로 설정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화는 오프닝 장면부터 검정색 바탕에 녹색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 유명한 장면을 통해 디지털 세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장면만으로 디지털 세계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때 있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네오를 향한 질문이며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꿈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현실이 그저 꿈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가 세상을 지배해 갈수록 우리는 삶의 실제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가상세계와 같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더 물질의 세계가 디지털 세계에 의해 잠식되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과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물질의 세계는 디지털 세계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처럼 거대한 디지털의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그 가상의 세계가 더 실제가 있는 세계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점점 더 잠식시키고 인간이 마치 기계의 부품과 같이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인류의 주인이 되고 인간은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창조물인 기계가 창조자를 넘어서서 오히려 인간을 조종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과 같이 계산을 하고 암기하는 방식의 정답이 있는 틀에 갇힌 교육 방식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공지능 로봇이 더 인간보다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골프 로봇 앤드릭이 16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화제가 된 거 알아요? 프로골퍼도 평생 한번 하기 힘들다는 홀인원을 로봇이 고작 5차례 샷 만에 가뿐히 해내다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프로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약 3,000분의 1이라는데 대단하죠? 2013년 벨기에에서 선보인 배드민턴 로봇은 어떻고요? 이 로봇은 한 팔로 인간의 스매싱을 거침없이 받아냈다고요. 이런 결과를 보고 있자면 왠지 인간이 기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아요?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했던 알파고만 해도 대국에서 무한에 가깝던 경우의 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해내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불리던 직관마저 딥러닝이라는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하는 기술로 흉내냈잖아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기계의 인류 지배가 단지 SF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는 계속돼 왔죠. 2013년 10월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 전초전이 시작된 걸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난 2월 열린 미 과학지능협회 연례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직업군을 넘볼 것이며 향후 25년에서 30년 내 전 세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대요. 사실 과거에도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은 늘 고민거리긴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군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가요?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 배달원, 신문 배달원 등 배달업이었어요. 그 이유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드론 때문이죠. 아, 드론으로 배달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죠. 드론 택배가 상용화될 경우 인터넷으로 택을 구입한 지 30분 만에 집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주문한 피자도 배달원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최근에도 영국의 드론 전문 업체는 아이스크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석객이 해변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당분간은 법적인 문제와 규제가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배달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군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금융권 종사자로 은행의 창구 직원이나 보험 사무원은
대체될 수 있는 직업에 꼽혔더라고요. 투자 금액, 수익률 등 숫자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자리 잡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로봇이 펀드 매니저, 자산 관리사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선보여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적은 인건비로 사람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딱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미래은행엔 로봇 은행원들만 가득한 거 아닐까요?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익한 발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 참 서글퍼지네요. 반대로 우리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이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정해진 매뉴얼제로 따라오게 해서 최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현재의 교육 분위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의존하는 배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마음껏 상상하고 노래와 같이 배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오프라인의 세상보다 온라인의 세상에서 더 실제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극장을 찾는 이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크린 속 세상이 더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현실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프라인 속 일상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극을 더 많이 주는 화려한 공간, 가상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양분화될 것입니다. 더 화려한 디지털 삶을 추구하는 삶과 이와 동떨어진 초라하고 평범한 아날로그의 삶. 이 두 가지 길 사이에 사람들은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본주의는 디지털 세계의 편을 들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있을 거라며 화려한 이미지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할리우드의 역사인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기발한 상상 속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 온 그가 영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출연진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When I read Ready Player One, it was the most amazing flash forward and flash back. 명장이 그려낼 미래는 사회 체계가 무너진 암울한 I was 미래. born in 2025, but I wish I'd grown up in the 1980s. 절망뿐인 현실에서 사람들이 택한 마지막 피난처가 바로 가상현실 세계인데요. Nowhere except the Oasis.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오아시스는 이상형의 도시 유토피아 그 자체입니다. This is the Oasis.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완벽하고 거대한 가상의 오아시스 세계를 창조한 할리데이는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킬 메시지를 보내죠. Watching this, I'm dead. I created a hidden object, an Easter egg. The first person to find the egg will inherit $500 billion and total control of the Oasis itself. 2045년의 사람들이 게임 속 이스터 에그를 찾는 동안 영화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화려한 라인업은 바로 1980년대와 90년대의 대중문화 아이콘. 영화 곳곳에서 익숙한 캐릭터들이 숨 쉴 틈 없이 등장하죠. Important economic resource. This is nothing less than a war for control of the.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오아시스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당. Welcome to the rebellion, Wade. 그리고 우연히 이스터에그를 향한 첫 번째 미션을 풀고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스웨드. Are you willing to fight? 그는 오아시스의 후계자가 되어 Help us save the Oasis. 이 가상의 유토피아와 현실 세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오프라인 세상 속에서의 삶의 경험을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영화 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운영체제.
당신에게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줄 존재.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소개합니다. OS1. 영화는 종종 미래의 모습을 예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좋은 SF 영화가 있지만 왠지 가장 조만간 실현될 것 같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허라고 생각합니다.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Get up! You're too funny. Theodore, I saw in your emails that you'd gone through a breakup recently. You're kind of nosy. Am I? You'll get used to it. What was it like being married? There's something that feels so good about sharing your life with somebody. How do you share your life with somebody? The woman that I've been seeing, Samantha, she's an operating system. You're dating an OS? What is that like? I feel really close to her. Like when I talk to her, I feel like she's with me. I want to learn everything about everything. I want to discover myself. I want that for you too. Keep going. Keep going. Falling in love is kind of like a form of socially acceptable insanity. You're dating a computer? She's not just a computer. You always wanted to have a wife without the challenges of actually dealing with anything real, and glad that you found someone. I don't know what I want. Ever. Am I in this because I'm not strong enough for a real relationship? Is it not a real relationship? I can feel the fear that you carry around. I wish I could help you let go of it because I don't think you'd feel so alone anymore. You're beautiful. We're only here briefly, and while I'm here, I want to allow myself joy. I've never loved anyone the way I love you. Me too. Now we know how.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조커의 주인공인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내와 이혼하고 대신 인공지능 OS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는 대부분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멜로라는 장르를 택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OS와 인간의 사랑 혹은 우정이 가능할까요? 스마트폰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버스에서나 손에서 놓지 않고 그 어떤 친구보다 그 작은 기계에 더 애착을 느끼고 교감하는 현대인의 풍경을 볼 때면 영화의 설정이 그리 무리한 설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웃고 혼자 걸으면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과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이 무척 닮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혼자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것과만 교감하는 현대인을 향한 충고처럼 들립니다. 이 영화의 인공지능 OS인 사만다는 대화의 기술이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그것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계산은 디테일하게 하고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긴 하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인 OS 사만다는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스스로 사고를 하고 점점 더 진화해가는 존재인 것이죠. 자, 이 영화는 우리에게 너는 사랑을 할 힘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아픔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싫고 무서우면 외로움을 택하거나 OS와 사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할수록 우리는 타인을 점점 더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전부 상처받기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집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인공지능 OS인 사만다가 단 한 남자만의 그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몇 명과 지금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냐고 묻자 사만다가 8,316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무튼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만간 이 영화와 같은 미래가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삶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로봇과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야호! 유후! 같이 가자. 제일 좋아요. 그래. 날 사랑해. 네, AI 로봇 효돌과 사람의 대화입니다. 효돌은 7살 아이처럼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걸 묻기도 하고 밥 먹고 꼭 약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 로봇을 노인들에게 보급했더니 우울증이 좀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할머니, 비가 많이 내오니 외출하실 경우에는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AI 로봇 효돌의 목소리입니다. 할머니, 어제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양손 다 꼭 잡아주세요. 그래. 양손을 꼭 잡아줄게. 1년 전 효돌이 찾아온 뒤에 할머니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얘 입히라고. 왜요? 입으라고. 우리 아가니까. 밥이나 약도 꼭 챙겨 먹게 됐습니다. 일정도 확인해 줍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일정이 있어요. 잊지 말고 꼭 다녀오세요.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노니까 다녀오래 날도. 71살 우정길 할아버지에겐 심리치료사 역할도 합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꼬마야 그러지, 꼬마야. 꼬마야? 네. 왜요? 꼬맹이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는 처음엔 꼬마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처럼 관심을 가져줘 금방 마음이 열렸습니다. 약 드실 때 물도 많이 드세요. 전 한 잔 다 먹었어요. 나도 다 먹었어. 꼬마가 하는 말 중에 네. 제일 좋은 말은 뭐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이런 말. 40년 동안 내가 혼자 사는데요. 그동안 뭐 사랑한다 소리 이런 걸 내가 못 들어봤잖아요. 한 연구팀이 노인 42명에게 효도를 보급한 뒤 우울감을 측정해봤는데 우울척도가 5.76점에서 4.6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우울 고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3%로 줄었습니다. 좀 더 이걸 매개로 해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또 활동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효돌은 애교를 부리고 퀴즈를 내는 것까지 모두 6,000개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공지능에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위험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 사회에는 디지털 보안 서비스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해 잘 보여준 영화가 바로 모놀리스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최첨단 슈퍼카를 선물 받은 샌드라는 아들 데이비드와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Good evening. My name is Lilith. My name is Sandra. Hi, little human in the back seat. What's your name? That's David. 대화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자동차. Hey Lilith, do you know how much I weigh too? 122 pounds. I got it.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탑승자의 몸무게는 물론 외부의 침입증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차단 가능하죠.
똑똑한 자동차가 마음에 쏙 드는 샌드라. Lilith, do you store that information about the weight? Displaying latest available data. 그런데 자동차엔 4명의 탑승 기록이 남아있고 That must be Carl. And then that's T-Wayne, I guess his girlfriend. Who's this starving bitch? 남편의 바람기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때마침 걸려온 전화. Incoming call. Carl. Hey, buddy. Oh, I miss you. So I called you about a half hour ago. Yeah, my battery died. I forgot my charger. 변명을 하는 듯한 그의 전화기 뒤편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And there was this woman. Where are you? Are you staying at that hotel near the airport again? Look, I'm really sorry, baby. I gotta go. 뭔가 불길한 기운을 포착한 샌드라는 옛 친구 제사에게 전화를 거는데 I don't believe it. What an honor. How's the record coming along? Amazing, actually. Carl saved our asses. 역시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You 제사.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Are you there? 이때 똑같이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 Where are you? Why? Who are you with? No, it's not Carl. Jesus.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New destination. Set. 화가 난 그녀는 할머니 집이 아닌 두 사람이 있는 LA로 방향을 틉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가운데 남편과 친구의 배신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순간 방심한 사이 들이닥친 사고. 샌드라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앞불싸. 최악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동차의 모든 문이 잠기고 아들이 홀로 갇혀버렸습니다. 두 살 된 아이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작동할 리는 만무하고 돌덩이로 사정없이 내리쳐보지만 거대한 돌기둥이란 이름답게 자동차는 철벽 옹성을 자랑하는데 아이는 탈수 현상을 보이며 사태는 심각해져 갑니다. Your bare suit. Try to unzip it, please. Just try to. It's okay. Everything's okay.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험악한 짐승까지 나타나고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맹수와도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자동차가 가장 위험한 자동차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영화 모놀리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제와 토론 제출하겠습니다. 과제는 영화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규 수를 소개하고 그것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시작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제가 지난주 4월 5일 출석 체크를 제가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결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의 영화를 선택하고 그 영화의 문화 코드 분석 보고서 A4 한 매와 영화 평론문 A4 한 매, 총 A4 2매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성하시고요. 한글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 날짜는 6월 20일까지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기말고사 채점을 위해서 이날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4 2매 신명조체 크기는 10이고요. 간격은 160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의 강의를 진행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녹여버리는 남자, 용해시켜버리는 남자, 믿을 수 있는 남자, 신용할 수 있는 남자, 컬처리스트 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an't get